안녕하세요. 북극에서 내려온 냉동고가 한반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단순히 기온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이례적인 장기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눈구름이 몰려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력한 한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추위가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약 10분 내외입니다. 먼저 현재 기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현재 기압 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시베리아 부근에는 1050헥토파스칼의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동쪽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압계의 배치가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서구동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압의 강도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차가운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현재 1050헥토파스칼이라면 소위 1급 한기라고 부르는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 무거운 찬 공기가 지표면을 꾹 누르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해상에 있는 저기압은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압이 30헥토파스칼이나 뚝 떨어지며 982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갔습니다. 저기압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서쪽에서는 밀어내고 동쪽에서는 당기니 그 사이 비좁은 통로에 놓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빌딩 사이를 지날 때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등압선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는 북쪽의 찬 공기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듯 거침없이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풍 영역인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실 겁니다. 출근길이나 외출하실 때 단순히 두꺼운 외투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것이 체온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보 현황을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기존의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서해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남부지방과 제주도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 날씨가 매우 거칠어질 것으로 보이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 날씨에 대해 사만사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3일 춥고 4일은 따뜻해야 숨통이 트이는데 이번 추위는 패턴이 다릅니다. 일주일간의 예상 일기도를 분석해보면 이번 주 내내 시베리아 고기압이 제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냉기를 뿜어낼 예정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오는 20일은 24절기 중 대안입니다. 소 안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는 속담이 무색하게 올해 대안은 이름값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하루 이틀 반짝 춥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지는 지구력 있는 한파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눈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을 만듭니다. 이 구름들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기온이 워낙 낮아 내리는 즉시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백두산을 돌아 내려오는 바람과 시베리아에서 직접 내려오는 바람이 동해상에서 충돌합니다. 이 충돌 지점을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이 수렴대가 만들어내는 눈구름은 폭발적입니다. 일본 서해안 쪽으로는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되고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역시 일주일 내내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내륙 쪽은 강한 바람 덕분에 눈구름이 깊게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울릉도에 계신 분들은 고립되지 않도록 식수와 비상식량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공 1500m,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북극의 냉기를 가둬두던 제트기류가 헐거워지면서 북극 소용돌이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 줄기는 북미 대륙으로, 다른 한 줄기는 정확히 한반도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하 6도 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역이 눈이 내릴 수 있는 온도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물며 낮 기온도 영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날이 많겠습니다. 25일 이후에도 기온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관 동파 대비입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 사고가 급증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도 계량기압 내부를 헌옷이나 스티로폼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기간 집을 비우시거나 밤사이에는 수돗물을 아주 약하게 똑똑 떨어질 정도로 틀어두시는 것이
수리비 수십만 원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둘째, 차량 관리입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아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부득이하다면 배터리 쪽에 보온 커버나 담요를 덮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새 눈이 내려 차가 눈에 파묻혔을 때를 대비해 차량 트렁크에 고양이 모래를 한 포대 넣어두시는 것도 팁입니다. 바퀴가 눈 구덩이에서 헛돌 때 모래를 뿌려주면 마찰력을 높여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흙보다 효과가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급격한 기온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 운동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실내 환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맞바람이 치지 않도록 한쪽 창문만 잠시 여는 정도로 짧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농촌과 어촌의 대비입니다.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강풍에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고정끈을 다시 한번 메어주시고 양식장에서는 수온 저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온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 작물들도 이번 강추위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지피나 비닐을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마음까지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가까워진다는 자연의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에 홀로 계신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따뜻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은 내일 아침 영상에서 다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날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